지난 시간에 한 파일 중에 뭐라고 할까? 일단 맨 마지막에 한 거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걸로 불러올까요? 여기가 10131로 되어 있는데 얘를 끌어다가 바탕에 놓고 아무거나 상관없겠고요. 얘를 열겠습니다. 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있는 얘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일이 불러와져 있네요. 자, 불러와져 있는데 지금 보시니까 그 십자 표시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십자 표시가 이게 지금 색깔이 원래 이게 갈색인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작업 평면, 이 작업 평면이 지금 평면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보면 작업평이 정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로를 생성하면 경로가 생성은 되긴 돼요. 하지만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윗면을 작업해야 되는 거니까 작업 평면으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작업 평면을 바꾸면 이게 지금 이 십자 표시가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화려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불러와서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형상이 이렇게 불러와졌어요. 불러와졌으면 여기에서 제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제로 설정을 한번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일단은 이제 솔리드 형상을 가지고 이제 이 형상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면 전체 솔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면 전체 솔리드를 다 포함하는데,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지금 전체 형상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2D 모드로 되어 있으면 Z축을 원래 인식을 못해요. 2D 모드 상태에서는. 그래서 현재 2D 모드인데 그냥 무시하고 3D 모드처럼 Z값을 인식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Z값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X, Y 값은 정치수로 떨어지는데 Z값은 안 떨어져요. 그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위에를 수액 공면으로 자르고 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달라서 그러거든요. 자, 이럴 때는 위에 값을 전체 치수에서 한 2mm 정도로 플러스 시켜서, 이게 32 정도 되잖아요. 한 34로 떨어지는 치수로 해 주시고, 여기도 이 정도를 플러스 시켜서 22 정도. 22? 베이스가 10일 텐데 왜 떨어진 치수가 아닐까? 여기도 24로 하죠. 24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34에 24란 얘기는 소재가 전체가 34고 0부터 계산해서 위에 그 플러스 값이 24고 마이너스 값이 10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제로 설정하는 거 혹시 처음 모르시는 분 계시가, 이렇게 보시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소재 상단이 약간 여유가 있죠. 윗면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얘는 이 제로 설정이 없어도 경로를 생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파워밀처럼 파워밀은 블럭을 제한을 둬서 이 소재가 없는 데서는 경로가 생성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마킹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자가 이제 깊이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재료 설정하는 것은 모의 가공에서 가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가 과제사가 되는지 그걸 체크해 보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지 경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 설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재료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깎아 나가는 거예요. 커프를. 자, 그럼 이렇게 불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삭을 먼저 하겠습니다. 황삭을 먼저 하고 정삭하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정삭을 하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료 설정을 화면에서 끌게요. 껐어요. 자, 가공 경로에서 곡면, 정삭, 황삭이 있습니다. 황삭은 깊이 가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위에서부터 절임량을 조금씩 줘서 뭐 2mm든 10mm든 조금씩 줘서 단계별로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정삭은 깊이 가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작업을 하는 거야. 그 면을 따라가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정삭으로 경로를 한번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평행 가공 체크. 평행 가공을 체크하시고요. 대상 지금 드라이브 곡면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퀴가 그래서 운전하다가 전 바퀴를 잘 보거든요. 바퀴가 도로를 따라가잖아요. 도로를 따라가는 거야. 도로 떠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라고 하는 거, 길, 이게 이 면이에요. 면. 이 면을 공구가 이제 보랜드입니다 생각하면 동그란 공구잖아요. 그 공구가 이 곡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를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드라이브 공면. 이 공면이 드라이브 공면을 뭘로 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원래는 곡면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곡면이 아니고 솔리드죠. 그래서 그 특정한 부분만 선택하려면 솔리드의 면을 하나씩 단독으로 선택하려면 여기 솔리드 선택 활성화라는 것을 체크를 해서 면을 선택할 건지 또는 바디를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냥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됩니다. 우리가 솔리드 작업할 때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솔리드 전체가 다 선택되잖아요. 특정한 면만 선택하고 싶으면 이 솔리드 선택 가능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특정한 면만 선택하셔야 돼요. 일단은 다 선택했습니다. 이걸 안 하고 굳이 뭐 구분해서 면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다 클릭해서 전체가 다 선택된 거예요. 사실은 밑에하고 수직 구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윗면만 작업할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분, 즉 평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면은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대상 보면 다 선택했으면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면 뭐가 떠요. 지금 뭐냐면 드라이브 대상 공면이 99개가 선택됐대요. 그러니까 일일이 필렛된 것도 다 선택된 거예요. 99개라고. 물론 여러분들 모델링 할 때 저하고 모델링이 다르면 이게 개수가 달라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D 파일은 이제 여기서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참고할 파일들, 가령 이제 STL 파일로 뭐 중삭 작업할 때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선택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는 넘어가고, 여기 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보기를 클릭하면 기존에 내가 드라이브 대상 공면으로 선택한 부분을 화면에 보여줘요.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상하다. 아까 내가 선택할 때 전체 다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얘는 가공 경로에 경로 생성하는데 참고가 될 부분만 보여져요. 지금 밑에 부분은 없어요. 이게 평면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얘가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평면에 봤을 때 보이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지금 가공 대상 공면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 공면이라고 있는데, 체크 공면은 나중에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상만 선택하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얘네들 선택할 거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떠요. 자, 이거는 공구를 선택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이송 속도, 그 다음 회전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공구 번호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6볼을 선택해 보세요. 6볼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6볼 거르기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선택 취소, 다 취소하고 볼앤드민 하시고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같음으로 해서 6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6볼이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왔더니 491번이네요. 얘가 공구번호 그게 안 돼 있나 보다. 설정해서 뭐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속성에 들어가서 바꾸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면 좀 버벅거리긴 해요. 여기가 지금 커팅 디아메타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넥스트를 눌러서 공구 번호가 491번인데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그 다음 필드 레이트 돼 있는데 1000을 줄게요. 1000에 프런지도 그냥 1000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트랙트 상관없는데 1000 주겠습니다. 그 다음 스핀들 스피드는 한 3000 정도 줄게요. 자, 이렇게 주고 확인 마침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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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고 이송 속도는 1000 1000 3000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얘가 좀 업그레이드 안 됐나? 뭐 이렇게 해놓고 공구 선택하는 거야. 문제될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 나머지 2D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안전 높이라고 하는 부분이 꺼져 있죠. 꺼져 있다는 얘기는 안전 높이는 무시하고 25라고 하는 이송 높이에서 모든 걸 시작했다는 얘기죠. 대상을 기준해서 25 증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 상단을 기준해서 25다. 뭐 가공 깊이를 기준해서 25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항상 들어갈 때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거 체크해 놓으면 항상 여기에서 체크해서 처음에 그 다음 끝날 때 여기를 거쳐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지진 높이, 플런지 높이가 5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놔도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정삭은 가공 여유를 주지 않는 게 맞아요. 가공 여유를. 그죠? 이 정삭이라고 한 것은 서페이스 면을 그대로 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유값을 주지 않겠다 되는 거고, 나중에 여유값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체크 공면을 선택했을 때 값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했을 때 그 영역에 대해서 경로를
중심까지 갈 건지 그건데 이것도 그것도 2D와 같지만 나중에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평행 정삭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가공 공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차가 0.025라고 되어 있네요. 공차가 세밀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정삭은 여기에 있는 그 들어가 있는 공차값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분의 2라고 줬잖아, 2호라고.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할 때 100분의 2 정도는 오차가 날 수 있다, 감안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100분의 5만큼은 오차가 날 수 있다라는 조건. 보통 황삭은 가공 여유를 0.5에서 1 정도 주고 작업하거든요. 그러면은 0.5에서 1 정도 여유를 줬기 때문에 가공 공차를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0.1 정도만 줘도 돼요. 왜? 오차가 0.1 나도 여유가 0.5니까 원래는 형상에 더 과제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정삭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값이 정밀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1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대 가공 간격은 경로와 경로 사이에 우리가 측면 간격이에요. 정삭은 깊이 가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측면밖에 안 돼. 측면으로 간격 얼마 줄 거냐? 0.5를 일단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나머지는 일단 나중에 차차 설명하고. 확인하면 얘가 알아서 경로를 생성합니다. 그냥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면을 덮는다. 평면 보기 하면 평면에서 봤을 때 이 간격이 0.5란 얘기. 0.5, 0.5, 0.5. 그러면 우측에서 한번 볼까요? 우측에서 봤을 때 경로 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공구를 보겠다 체크한 다음에 얘를 한 스탯씩 보면 얘가 처음에 이 딱 끝단에서 지금 경로가 생성되는 거죠. 끝단에서 시작을 해서 한번 지나갈 때 이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0.5란 얘기. 옆에서 보고 있죠, 우리가. 0.5, 0.5, 0.5씩 가는 거죠. 0.5, 0.5, 0.5. 옆으로 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가는 거죠. 0.5씩. 근데 평면에서 봤을 때 평면 구간은 깨끗해요. 근데 경로 특성상 얘 같은 경우는 간격이 넓네요. 근데 평면에서 보면 간격이 똑같아요. 평면에서 봤을 때는 간격이 똑같지만 여기도 똑같죠. 똑같지만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로 패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평행 가공은 완만한 영역에서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탄 거죠. 이게 중삭 개념에서 전체 탈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면만 선택해서 정상면으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그 대상 공면에 대해서 여유값을 주고, 여유값은 이제 0으로 했으니까 그 공면을 따라가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이 공면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100분의 2니까 100분의 2만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계산하다 보면 오차값이니까. 자, 이렇게 생성된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이 특정한 부분을 클릭을 해서 한번 볼까요? 자, 공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정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페이스 면을 이 공구가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절삭하는 부위가. 절삭하는 부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절삭하는 부위. 그럼 여기를 체크해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 돌려보시면 이 공면에 대해서 이 절삭되는 부위 있죠? 이 절삭 칼날이 여기 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면을. 어디를 찍든지 간에 얘가 이 공면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인선이. 절삭하는 부위가. 이게 정삭이에요. 그냥 그 면을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 공구가. 따라갈 수 있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구를 지정을 함에 따라서 이게 떨어진 양이 달라져요. 지금 보시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떨어지는 양이 지금 이게 경로라고 하는 것은 공구 중심이 이동하는 길을 선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공구 중심이 이동하는 길. 여기가 왜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구 중심은 떨어져 있지만 실제 절삭되는 부위는 면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바닥 같은 데는 바닥은 그 공구 경로하고 절삭되는 부위하고 똑같아요. 왜? 공구 중심 끝이니까. 공구 중심 끝이기 때문에 똑같이 면에 일치해서 경로가 생성되는 거지만 이 옆면이라든지 이런 걸 작업할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면에 대해서 떨어져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항상 모든 것은 공구 중심 끝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얘를 한번 G코드로 출력해 볼까요? 여기를 지원 눌러서 엎어쓰기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심코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설정에서 환경 설정, 여기서 시작 종료, 그 다음에 에디터가 없죠. 기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C에 보면 심코가 깔려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심코 프로그램을 연결을 시켜 주시고 다시 코드를 출력하시면 백플롯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현재 보는 이게 그 마캠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캠에서도 와이어프레임 해놓으면 현재 이 상태, 평면에서 봤을 때 상태 이거, 그 다음에 정면 이 상태, 얘도 정면 볼까요? 얘도 정면 보기 해보면 똑같죠. 지금 이렇게 경로가 생성된 거죠. 얘나 지금 얘나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마캠에서 경로를 확인한 거고, 이거는 마캠에서 그 보여지는 경로를 호스트를 거쳐서 얘를 경로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심코상에서 경로를 확인할 때 점을 볼 수 있거든요. 점, 이게 점이에요. 점. 지금 이제 뭐 이게 경로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 멈췄다는 얘기죠. 마캠에서도 경로를 확인할 때 점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점 보겠다 체크하고 하면 여기 보이는 게 점이죠. 이 점 데이터, 이 데이터가 심코에서 보이는 이 데이터하고 같아요. 뭐 이런 것들하고 같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마캠에서 생성된 그 경로가 그대로 경로화해서 G코드로 출력이 된 거예요. 근데 정신이 없네요. 점이 보이니까 점을 끄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했나? 점 끄고. 여기도 공구를 아까 6파이였었잖아요. 여기도 보랜드밀인데 6이다 설정해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공구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가면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사기예요. 이게 그냥 대상 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캠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기 이제 점이 보이겠는데 점을 껐을 때 얘도 플레이를 누르면 공구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쭉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 드라이브 대상 공면 선택했을 때 그 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체크 공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럼 체크 공면이 뭔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체크 공면 선택을 누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해요? 체크 공면 선택하세요 라고 뜨거든요. 자, 그러면 체크 공면 할 걸 찍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걸 그냥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특정한 면만 선택할 때는 솔리드 선택 활성화라고 하는 걸 체크하신 다음에, 물론 솔리드였을 때 그래요. 이게 만약에 공면 대상이면 그냥 그 면을 찍으면 그것만 단일로 선택이 돼요. 하지만 그 솔리드로 되어 있을 때는 솔리드는 기본적으로 덩어리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다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디 선택하고 면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봤었나 모르겠는데 이 바디를 꺼요. 이렇게 지금 꺼졌는지 켜졌는지 잘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가요. 그죠?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면만 선택된 거예요. 바디는 선택이 안 된 거거든요. 이때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찍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만 하나만 선택이 되죠. 면만 이렇게 선택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빠져나왔거든요. 그럼 또 한번 엔터 치세요. 자, 그러면 체크 공면이 하나가 선택됐다고 뜨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기 클릭하면 체크 공면이 이렇게 선택됐다고 떠요. 뜨죠?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엑스프레시로 바뀌었네? 왜? 조건들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경로를 생성해서 똑같이 맞추라 이거죠? 그럼 다시 재생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 메시지는 뭐냐면 체크 공면을 선택했을 때는 체크 공면은 경로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울타리도 공차 개념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공차를 100분의 1을 크게 잡을 수도 있고 작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름 모양이 생길 수 있다. 알아서 시스템에서 조절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선택한 면이 체크 공면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경로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는 떠서 이동한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이속 높이까지. 이속 높이까지 떠요. 그래서 여기 안 지나가는 거야, 한마디로. 이 체크 국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나가지 않고 경로를 생성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 도형에서요,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영역. 자, 그 영역을 선택을 우리가 영역이 지금 있나? 영역 선택 한번 눌러볼까요? 선택을 눌렀어요. 자, 누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영역으로 할 게 이 바닥에 있는 이 엣지를 선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와이어프레임으로 지금 도형이 없거든요. 내가 도형 그리면 돼요. 근데 지금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솔리드의 엣지를 선처럼 선택하겠다 라고 해서 솔리드라고 하는 얘를 클릭하면 솔리드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를 선처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루프가 있고 뭐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면을 끄고요. 면을 끈다는 얘기는 엣지만 선택되게 하겠다는 얘기. 면으로 하게 되면 면이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프는 이제 체인처럼 엣지를 연결된 것을 한꺼번에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끝단이 선택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 바닥에 있는 이 엣지, 얘를 하나를 찍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엣지가 포함된 면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엣지가 있다는 얘기는 두 개의 면이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엣지를 찍었는데, 그러면 너가 선택한 엣지가 여긴데 이 엣지가 포함된 면이 여기냐 여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냐 여기냐 뭐겠어요? 이거겠죠. 당연히 이거는 수직 구하니까 거의 바운더리를 잘 선택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면 아까 체크 국면 이거 선택했지만 지금은 이 영역 안에 있는 경로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경로만.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경로는 생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 내가 지금 선택한 얘 바깥으로 있는 경로는 생성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 볼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재생성 해보시면 재생성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경로가 내가 아까 선택한 영역 밖으로는 이 선들이 안 생기죠. 즉 경로가 안 생기죠. 왜? 영역을 이걸로 잡아서 그 바깥에는 생성되지 말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바깥에는 경로는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구 중심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성했는데 어라? 형상이 좀 어정쩡하네요. 지금 보면 저는 이 솔리드 면을 색깔 좀 바꿔볼까요? 여기 왼쪽에 쭉 밑에 보시면은 이 솔리드 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솔리드 면 색상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는 솔리드는 단독으로 면을 수정 못해요. 예전에 9버전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게 X4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X5에서부터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 면을 이제 따로따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그 뭐 색깔이 지금 뭐 초록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해서 바꿀 수 있고요. 가령 뭐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놓고 원하는 면을 찍으면 그 면이 이제 그 색깔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부분은 가공이 안 돼요. 물론 이제 평행 가공이기 때문에 수직 구간에는 별로 이렇게 면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나는 가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공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색깔 된 데 있죠. 얘네들도 가공 되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영역을 잡을 때 얘를 경계로 해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선택한 그 면이 작업이 되려면 공구의 반경감만큼은 영역이 커져야 돼요. 왜냐면 공구 중심하고 공구의 실제 절삭이 되는 인선 부분하고는 반경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영역이 여기인데 이 영역을 외측으로 해주는 거예요. 외측. 현재는 지금 가운데 공구 중심이 정확하게 내가 선택한 영역에 지금 생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구 경로가 밑으로 못 내려가지.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구가 여기를 경로를 생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경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공구 중심 영역에 보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 공구 중심 영역인데 중심으로 할 거냐, 현재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외측으로 하겠다 체크하면 공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요. 외측을 선택하면. 즉 반경만큼을 옵셋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선택한 공구 중심 영역을 바깥쪽으로
반경만큼을 옵셋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시면 경로가 반경만큼 늘어나요. 지금 보시면 내가 선택한 영역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반경만큼 늘어났죠. 반경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영역이 여기까지 작업이 된다는 얘기지. 이 밑에까지. 여기는 수직 구간이 거의 가깝기 때문에 경로가 생성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면까지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자, 영역은 이제 넓혔는데요. 그러면 여기 조건에서 근데 갑자기 이게 생겼어요. 추가 옵셋 거리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추가 옵셋 거리다 라고 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넓힌 것이 여기까지 0인 위치에서 외측이니까 외측이니까 공구의 반경값만큼은 넓힌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또 추가로 더 넓히고 싶을 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경계가 딱 타이트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작업이 안 된 영역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약간 1만큼 난 더 넓히겠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1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 영역 상태에서 넓어진다. 그래서 재생성 하시게 되면 구분이 안 되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뒤로 복사를 하나 한 다음에 위에 거는 0으로 하고 얘를 재생성 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 자, 그러면 약간 이제 이게 비교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선택한 것만 경로를 확인하겠다 체크한 다음에 이거는 넓히지 않은 거 0을 준 거, 이거는 1만큼 넓힌 거, 이게 구분할 수 있겠죠. 0이 넓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자, 외측으로 넓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뭘 체크하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를 체크해 볼까요? 체크 했는데 변화가 없네. 그대로네. 여기서 전체 옵셋으로 된 거예요. 체크하면. 근데 이거 체크 안 했을 때는 추가 옵셋이거든요. 추가 옵셋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추가 옵셋으로 하게 되면 원래 외측으로 반경만큼을 옵셋한 데다가 1만큼 추가하는 거고, 얘를 체크했을 때는 여기 전체 옵셋이 1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으로 해서 생성된 경로에다가 1만큼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 중심이면 공구 중심이 거기 따라가는 거고, 내측이면 이제 경로가 반경만큼 안에서 생성되는 거고, 외측이면 공구 반경만큼 외측에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외측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고 그 사이에 조금만 늘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외측을 체크한 바깥쪽으로 얼마, 여기다 값을 넣으면 되는 거야. 현재 6파이니까 우리가 여기다 3을 넣잖아요. 그러면 얘를 추가 옵셋으로 0을 준 거하고 같아. 그러면 아까처럼 1mm만큼 더 추가하다 그러면 3에다가 1을 더하니까 4가 되겠지. 그럼 얘를 4로 하면 똑같다는 얘기야. 아까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얘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 값을 넣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4를 넣고 확인하면 아까 생성한 경로하고 똑같아. 지금 여기하고 여기 얘는 그냥 한 거죠. 그냥 그 공구의 반경만큼만 확장한 거고, 얘는 반경에다가 그 1을 더한 값만큼 확장한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나죠.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내측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구간에서만 경로를 생성을 하게 해 볼게요. 이 구간 안에서만. 그러면 일단은 체크 국면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체크는 해제, 삭제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영역을 얘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게 하겠다라고 바꿔볼게요. 하고 나서 그리고 조건에서는 이제 중심으로 일단 해볼게요. 중심으로 하고 경로를 생성을 해보면 여기서만 생성이 되는 거예요. 평면 보기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선택한 영역 그 안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